방식의 연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우리 원래 1학년 2학기 과정 하면서 무슨 막 문자로 연산 같은 거 했어요. 그거 그냥 반복하는 거야. 여기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처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방식의 연산이라고 해갖고 우리 일단 용어부터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용어를 알 건데, 만약에 문자 앞에 있는 요 2, 3, 마이너스 2, 뭐 상성 빼고 얘 2, 3, 마이너스 2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용어를? 이걸 뭐라 그래?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거? 개수. 그쵸? 개수라고 하죠. 개수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자 어깨에 붙어 있는 거 얘네들 뭐라 그러죠? 뭐 지수라고 하고, 지수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차수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요 항이나 뭐 시계 개념에서 보면은 차수가 몇이냐 하면은 요 항의 차수를 찾아라 했을 때 얘가 3, 뭐 요거 항의 차수를 찾아라 하면 2 요런 식으로 말하죠. 뭐 차수, 지수라고도 보통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 요 정도 말하고, 그 얘 맨 뒤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맨 뒤에 있는 거 뭐 상수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다항식 연산은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우리 1학년 뭐 1학년 때 배우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냥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항식 정리라고 해서,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 정리라고 해서 우리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요.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뭔지 아는 사람? 차수가, 우리 내림차순이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차수부터 우리 낮은 차수, 상수항까지 쭉 내려서 쓸 겁니다. 그 다음 오름차수는 뭐냐면 얘 거꾸로 상수항부터 어떻게 하면 돼? 높은 차수 가지고 있는 한글로 쭉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가 있을까? x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2y 제곱 x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러면 얘가 x에 따라서 y에 따라서 조금씩 식이 변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만약 이렇게 나왔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제일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예?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되죠? 3x 제곱 y가 제일 먼저 와야 되죠? 3x 제곱 y. 왜요? x의 차수가 얘가 제일 높잖아. 우리 x에 대해서 정리하라 하면은 x 제외하고는 다른 건 다 상수항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상수항으로 보시고, 그러면 x 제곱이 제일 차수가 높으니까 뭐 3x 제곱 y라고 써도 되는데, 뭐 x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x를 제일 뒤로 한번 생각을 써볼게요. 아니면 뭐 3x 제곱 y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냥 나는 x 기준으로 보겠다 해서 x를 그냥 뒤에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음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 두 개를 우리는 상수항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y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제일 차수가 높은 게 뭐가 있죠? 지수, 차수가 높은 거? y 세제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y 세제곱이 그럼 제일 먼저 오겠고, 그 다음에 요 2차 가지고 있는 거 y의 차수가 2차인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y, 그 다음에 x 플러스 4는 뭘로 봐요? 우리 y 기준으로 봤으니까 그냥 상수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x 4 우리 순서 상관없어요. 4가 먼저 와도 되고 x가 먼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 혹시나 추운 사람은 얘기해. 조금 여기가 좀 추울 수가 있거든. 에어컨이 직방이라 그 공간이 좀 이상해서. 그 다음에 뭐 다음 덧셈 뺄셈 한번 해볼게요. 덧셈 뺄셈 기본이 뭐냐면 덧셈 뺄셈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동류항 계산하는 건데 동류항이 뭐죠? 동류항이 뭐예요? 동류항 문자 같은 항들 있는 걸 동류항이라고 해요. 문자가 똑같은 거, 문자 똑같은 거. 그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좀 쉬운 건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플러스 3y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요거 동류항을 계산해야 돼. 그럼 뭐랑 동류항 계산해야 돼요? 먼저 3x랑 마이너스 2x 요거 계산해야겠죠? x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빼서 계산하면 얘가 x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7y 그리고 얘는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혼자는 그 단독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얘는 순서 아무렇게나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3x제곱 y 플러스 2xy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xy 있어도 차수가 서로가 지금 x의 차수가 얘가 2고 y의 차수가 2니까 서로 다르죠. 얘 y 차수 1이고 x의 차수 1이니까 얘는 계산할 때 얘가 막 요거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산이 다 했던 거라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책에서 보면 어디를 할 거냐? 책에서는 잠시만요. 책에서 우리가 다음 거는 연산 기본 법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10페이지인데 연산 기본 법칙 다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이고.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환 법칙 있어요. 교환 법칙이 뭘까요? 교환 법칙 뭔지 아나요? 교환 법칙 쉬운 거예요. 교환 법칙 뭐냐면 4 곱하기 3 더하기 4 얘랑 4 더하기 3 이렇게 두 개 순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교환 법칙이죠. 요거. 그래서 순서가 덧셈에서 바뀌고 곱셈에서도 어떻게 돼요? 곱셈에서도 순서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걸 교환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뭐 굳이 막 그렇게 용어가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수학 배우는데 그 용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워서 좀 옆에다 쓸게요. 다시 쓸 건데 공간이 좀 부족해갖고 A 더하기 B는 두 개 바꿔서 B 더하기 A로 바꿀 수 있고 곱하기는요 A, B가 B랑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1번이에요. 1번 2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결합법칙이 있어요. 결합법칙이 있는데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도 하나 숫자를 예시로 들어서 생각을 하자면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앞에 가로 친 거랑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뒤에 가로 친 거랑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어디든 치든 간에 우리가 연산이 같아버리면 주의하셔야 돼요. 연산이 같을 때는 괄호를 어디다 쳐도 항상 괄호가 뭐 벗겨지고 해서 그거랑 같아요. 값이.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에서 동일하게 앞에 이렇게 두 개 취한 거나 뒤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취한 거나 똑같습니다. 대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산이 모두 같을 경우에만. 만약 연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4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얘는 결합법칙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얘랑 달라져요. 그래서 연산이 같을 경우에만 결합법칙 성립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우리가 공통수학 2 하면서 요 집합에서도 한번 해볼 건데
요게 연산이 같을 경우랑 연산이 다를 경우 조금씩 계산이 달라져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앞에 붙는 거나 뒤에 붙는 거나 계산이 똑같고요. 곱하기 역시도 앞에 붙는 거나 뒤에 붙는 거나 계산이 똑같습니다. 단 어떨 때 연산이 같을 때만. 그 다음 세 번째로 분배 법칙 해볼게요. 분배 법칙이 대표적으로 연산이 다를 때 성립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연산이 같으니까 괄호를 어디 쳐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3 곱하기 4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얘가 괄호를 앞에 치든 뒤에 치든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앞에 치면 또 달라지지. 그래서 이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다르게 풀어줍니다. 이거를 두 개를 여기다 한 개 주고 여기다 한 개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그럼 분배 법칙은 여기서 보면 A에 B 플러스 C 얘가요 AB 플러스 AC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 해갖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 11페이지에 괄호 규칙이라고 있는데 그 괄호 규칙 한번 볼게요. 괄호 규칙. 그 괄호 규칙도 다 아는 거예요. 뭐였냐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라고 했을 때 얘가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얘 괄호를 그냥 벗겨줘도 상관이 없죠. 그냥 그대로 벗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데 A 플러스 지금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두 개 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된다. 뭐 괄호 규칙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 배웠던 거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12페이지 볼 건데요. 12페이지 기본 문제 한번 볼 거예요. 필기하실 분은 좀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기본 문제 한번 볼 건데 여기 지워도 되나요? 여기 혹시 필기하시는 분 다 적으셨나요? 여기는 지울게요. 근데 여기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나가고 좀 가다가 뭐 나눗셈 하는 거 있거든? 거기는 조금 천천히 나갈 거라 여기 앞부분은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걸로 다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뒷부분 문제 1-1번에 우리 2번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2번. 우리 지금 A-, B-, EC가 있고요. 그리고 A가 여기서 x제곱 y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b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제곱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지금 요 A, B, C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얘가 요거래요. 그래서 이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A에다가는 이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B는요.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고 C 자리에도 얘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죠. 동류항 계산. 우리 식만 대충 써보고 그 다음에 막 계산을 완벽히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1학년 1학기 걸로 다 해봤던 거라서 그냥 동류항 계산하는 거만 우리 딱 처리하면 돼. 그럼 한번 써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A-, B-, EC 얘 같은 경우에 x제곱 y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 지금 마이너스 붙였죠?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 전체 붙는데 아까 괄호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다 한 번씩 마이너스를 분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 세제곱으로 바뀌죠. 플러스 y 세제곱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3xy 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가 붙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붙고 여기에 한 번씩 주면 될 거예요. 뭐 좀 길어지긴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2xy 제곱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 동류항 계산해 주시면 돼요. 동류항 계산 뭐 얘랑 x 세제곱이니까 이런 건 없어지겠죠? 여기 없어지고 요 x 세제곱 여기 있긴 한데 뭐 여기 동류항 계산 따로따로 뭐 x
지금 요거 세 개는 계산하는데 얘 두 개는 없어져 있으니까 얘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y는 x제곱 y, x제곱 y, 일단 또 없네요. x제곱 y끼리 계산하면 되고, 뭐 xy제곱은 xy제곱끼리 뭐 계산하면 되고, y세제곱은 y세제곱끼리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요, 여기 문제에 답이 있어요. 2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를 좀 잘못 썼네. 이게 세제곱이네요. 이게 세제곱. 이게 세제곱이었네. 이 문제를 좀 잘못 썼네. 이게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마이너스 x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래서 같은 문자들 있는 것끼리만 다 계산하면은 쉽게 풀 수 있죠. 같은, 그래서 동류항 계산이 중요하다. 요 계산 다항식 계산할 때는 동류항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1-1번은 숙제로 하시면 돼요. 숙제로 뭐 필기노트 겸 뭐 프리노트 해갖고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 숙제로 내줄 테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도 지수법칙 다 했던 거야. 지수법칙 아마 2학년 1학기인가? 2학년 1학기인가 했을걸? 그래서 지수법칙도 한번 보고 갈 건데, 여기서 뭐 새로운 개념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볼게요. 첫 번째로 지수법칙. 그래서 여기서 1번에 똑같이 우리 a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을 거예요. a m제곱 곱하기 a n제곱, 만약에 mn이 우리가 여기 양의 정수라고 한 것까지밖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양의 정수라고 만약에 했을 때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돼요.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대답 좀. 이게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n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죠. a 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a의 이번에는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 요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 요거 집중. 이거 봐봐요. 이거 보세요. 요거 평소에는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평소에? 나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 평소에? 어떻게 했어? 이거? 어디서 빼? M에서 N. 그렇죠. m에서 n 빼죠. 우리가 그냥 m에서 n 뺐어? 끝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두 개 뺀다고 했으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빼면은 2의 0제곱인데? 그런가요? 2의 0제곱 맞아요? 2의 0제곱 아니면 뭐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1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3,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말이 돼요? 사실 다 말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사실은 우리 이거 말고 이렇게 배웠었잖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배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2의 0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요게 사실은 수학 1이라고 해서 지금은 대수라고 바뀌었거든. 대수? 수학 1 지금 원래는 수학 1이었는데 이번부터 대수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요게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면요 그냥 3-2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2에 3-2 그대로 해갖고 어떻게 하면 돼? 2에 1제곱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3에서 3 뺐죠? 그럼 몇 제곱이에요?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 우리 어떤 수의 0제곱이면 항상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의 3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마이너스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역수 취해줍니다. 역수.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 취해줘요. 이 1은 그대로 두고 요거 역수 취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2의 3의 예를 들면 3의 뭐 세제곱 나누기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의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제곱이죠. 얘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 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 돼요. 오케이? 뭐 요렇게까지만 계산 그냥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0제곱이 붙으면 모든 수의 모든 수의 0제곱 붙으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뭐 여기 궁금하다. 굳이 궁금하다 하면은 A의 1제곱이 똑같이 A잖아. 근데 여기다가 A를 나누고 얘도 A를 나누면 우리 한 개는 A의 0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수 법칙에 따르면 1이랑 1 빼니까 얘는 A 나누기 하면은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1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A의 0제곱은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요 0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 요거까지만 해주셔도 뭐 어렵지 않게 그 당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쭉 배웠던 거 다시 쓸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좀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지워도 되나요? 요거 지워도. 이거 지우면 안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3번에 얘는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A의 M제곱 이렇게 되고요. 4번에서는 A, B의 N제곱이래요. 그러면 얘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지워볼게요. 얘만. 마지막으로 5번 보면은 얘가 A분의 B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N제곱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다 주고 그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 단 어떨 때만 주의해야 되냐면 요거 5번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5번에서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분수에서 0. 그쵸? 0 뭐가 0? 그쵸? 분모가 0일 때 B는 뭐 상관이 없어요. A 0일 때만 분모가 0일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A가 0이 아닐 때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계속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분모가 0일 때는 수학에서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모가 0인 경우는 항상 빼야 돼. 우리 수학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 분모 0일 때 정의하지 않아갖고 항상 주의를 해서 뭐 이렇게 규칙이 나온다. 규칙 나오면 이 분수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분모가 0이 되는 것, 즉 우리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 될 수가 없습니다. 0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쭉 한번 써볼게요. 우리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어디 이제 할 거냐면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쭉 한번 그냥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인데 그 1번에서 첫 번째 연거 단항식이랑 다항식 이렇게 곱할 거래요. 다항식.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얘가 다항식을 M이라고 그러고 다항식을 A 플러스 B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 어떻게 해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MA 플러스 MB 뭐 이런 식으로 되죠. MA 플러스 MB. 요거 쉽죠? 요거 쉬워요.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나올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자세히 하고 갈게요. 사실 뭐 3학 1학기를 배운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3학 1학기 안 배웠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얘 어떻게 해줄까요? A를 어떻게 해줘 이제? 얘가 A 한 번 분배 법칙 하고요. B 한 번 분배 법칙 쓸 거야. 얘를 이 A 기준으로 얘랑 이렇게 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기준으로도 얘를 분배 법칙 써서 얘 이렇게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를 플러스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써주면 그럼 이 A 기준으로 C, D에다가 분배 법칙 써서 계산을 해요. AC 플러스 그 다음에 AD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분배 법칙 쓸 거예요. BC 플러스 BD 써주고 그 다음 어떻게 얘가 A랑 B가 뭘로 연결돼 있어요? 더하기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곱셈 공식 전개하는데 기본이죠. 이렇게 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항식이랑 이제 반항식 나눌 거예요. 다항식 나누기 반항식. 이것도 똑같죠. 지금 얘는 요 m을 곱해서 분배 법칙을 썼다면 이번에는 얘를 나눌 겁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기 하면 뒤에 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역수치하죠. 역수. 뒤에 수를 역수치할 거예요. 나누기 하면 뒤에 수 역수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줄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얘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요렇게 전개해 주셔도 되고요. n분의 a 플러스 n분의 b 이렇게 전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n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다 맞는 표현이에요. 얘는 물론 맞는 표현인데 얘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뒤에 수를 얘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두 개 곱해주시면 돼요. m을 역수를 취하면 n분의 1이 되니까 이 n분의 1을 이 다항식에다 곱해서 분배 법칙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봐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이제 어디 할 거냐면 16페이지에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나눠볼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오늘부터 오늘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봐봐 이거 이름 뭐야? 이름 뭐야? 학생 이름 뭐야? 종혁이 쌤 이름을 몰라. 그래갖고 한 번씩 이름 좀 물어볼게. 종혁아 졸면 안 돼? 알겠지? 오늘 피곤해? 오늘 토요일이라 피곤한 거 알겠는데 얘들아 졸면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 여기는 다 배웠던 거라 괜찮은데 이제부터 좀 졸면 안 돼. 종혁아 집중해야 돼. 알겠지? 파이팅.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얘가 진짜 중요해. 이거 지워도 되죠? 진짜 중요하거든? 졸면 안 돼. 진짜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 다 아셔라도 내가 뭘 안 했잖아. 여기서부터 진짜 필요한 거라서 이게 고3까지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우리 미적분 배울 건데 그 미적분 가서도 얘를 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다항식 곱한 거랑 다항식 곱한 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까지는 했어요. 이제 뭐예요?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나눠볼 거예요. 다항식이랑 다항식 나눠볼 겁니다. 동현아 졸려? 그러면 저거 한번 봐줄래? 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봐줄래? 저기 가끔씩 초점이 안 맞아. 맞는 거 같아. 좀 일어서서 봐봐 한번. 맞아? 잘 보여? 볼게요. 여기 초점이 잘 안 맞아갖고 가끔씩 볼게요. 그러면 요게 진짜 중요해서 별표 쳐야 돼. 별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해. 그래서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 34를요. 여기 나와 있듯이 6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34를 6으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럼 몫이 몇이지? 혜린아, 몫이 몇이야? 몫이 몇이야? 5죠, 5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다음에 새로 나눗셈 하면 어떻게 해? 6, 5 어떻게 해? 30 이렇게 쓰죠?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요? 빼죠? 빼는 게 중요해요. 빼는 게. 빼요, 빼. 여기 위에서 아래가 굳이 마이너스를 안 취해도 빼는 거죠, 빼는 거. 그래서 이 빼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34를 다시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34 같은 경우에 34는요 뭐랑 뭐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6이랑 5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랑 몫이랑 일단 곱해요. 그 다음 여기다 뭐 더하는지 아는 사람? 그쵸, 4 나머지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뭐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한 다음에 여기다 나머지까지 더한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걸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정석에도 나와 있는데 얘를 A라는 우리 다항식을 나눠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A라는 다항식을 B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로 나눈 셈이니까. 그리고 A, B를 뭐 몫이 Q라고 하고 이게 뭐 이건가? 아마 요거의 약자일 거야. 앞에 퍼션트인가? 요거 앞에 약자 Q 이게 몫이거든요. 뭐. 그래서 보통 몫은 Q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Q라고 쓰면 그 다음에 BQ 곱해서 어디다 써요? 요렇게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A랑 BQ를 어떻게 해요? 두 개? 빼죠. A-BQ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R 이렇게도 표현해요. R은요 그 나머지 리메인인가 아무튼 그 나머지 R 앞에 그 글자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고쳐볼게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항식이 A죠. 그럼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Q, B 곱하기 Q, B 나누는 다항식이랑 몫이랑 곱한 거에다가 나머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3, 4단원까지 계속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나머지 정리까지, 인수 정리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누기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나누는 수랑 요 나머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이 나누는 수가 6이죠. 나머지는 몇일까요? 4라고 했죠. 4. 그러면 4는 6보다 어때요? 값이 작아요. 4는 6보다 값이 작습니다. 그쵸? 값이 작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얘를 넘을 수 있나요? 못 넘어요. 못 넘어.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R 이 나머지가 B의 차수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낮아야 돼요. 내가 문자로 써갖고 그냥 문자로 쓸까? 그러면 단 B 나누는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나누는 다항식 B보다 B의 차수보다 낮음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 이거 잘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나누는 나머지의 차수가 다항식끼리 나눴을 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 B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한번 1차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1차식이래요. 그럼 얘 뭐 나올 수 있죠? 나머지 어디 차수까지 나올 수 있어요? 차수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상수항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상수항.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0차 나올 수 있잖아요. 0차. 0차인데 어떤 수의 0차 생각해보면 상수항 나온다며. 그러니까 얘가
상수항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나머지가 1차가 나왔다. 다항식과 다항식 나누기를 했는데 나머지가 1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가 2차식이 나왔다고 합시다. 2차식 나오면 나머지는 몇 차식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1차식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차식. 1차식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뭔 소리죠? 모두 나올 수 있다고? 상수항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나머지 이렇게까지 나올 수 마지막으로 3차식 나왔대. 만약 3차식으로 나눴대요. 그럼 다항식은 나머지는 뭐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몇 차까지 나올 수 있어요? 2차식, 그 다음에 또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잘 몰라. 이거 고1들도 개념 잘 안 잡혀 있으면 고1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도 잘 몰라 이거.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 잘 진짜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다항식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를 볼 거냐? 우리가 지금 여기 그 16페이지에 보기 5번 잠깐 볼 거거든? 잠깐만. 조금 흐리네. 그래서 보기 5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 5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보기 5번. 이제 진짜 다항식 나누기인데 이 세로 나눈 셈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20 플러스 3 x 세제곱 빼기 2x에다가 나누기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요걸 한번 해볼 거야. 요거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대충 막 써 있잖아.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요. 요거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얘 내림차순 정리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3x 세제곱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몇 차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2차가 없죠? 2차항이 없어요, 2차항이. 그러니까 2차항이 없는데, 2차항이 없으면요, 우리 나눗셈 할 때는, 세로 나눗셈 할 때, 여기 공간을 비워놓을 거야, 비워놔. 일단 2차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2차항이 계속 0인 거예요. 그래서 0x제곱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비워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1차항이 와야겠죠?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써줍니다. 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개수가 0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빈 공간, 2차는 빈 공간으로 둘 겁니다. 2차항 같은 경우에. 그다음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얘도 정리를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세로 나눗셈 똑같이 할 거야. 뭐랑 똑같이? 얘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럼 요거 숫자에서 한번 보면 얘 일단 처음에 뭘 없앴어? 뭐? 10의 자리 요걸 없앴어요. 요거 최대한 10의 자리를 없애려고. 10의 자리 없애려고 뭐 곱한 거야? 6이랑 5랑 곱해서 이 10의 자리를 맞춰준 다음에 30을 얘랑 어떻게 한 거예요? 뺐죠? 뺐어요. 그래서 3 이렇게 지워줬어요. 얘도 뭘 목표로 할 거냐면 지금 3x 세제곱이거든요. 3. 그럼 3x 세제곱을 없애는데 목표로 둘 겁니다. 그럼 3x 세제곱 없애려면 일단 뭐 곱해야 될까요? 3 x 이렇게 곱하면 돼요. 3x. 그럼 3x 곱하면 얘 3x 곱하고 3x 곱하고 3x를 곱해요. 그러면 3x 세제곱이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이 3x 곱하면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두 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개 어떻게 한다 했어? 빼요. 맞아요. 빼요. 쌤이 아까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뺀다고. 얘도 아무 표시 없지만 일단 뺄 거예요. 빼요. 이거 뺍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9x제곱은? 여기 뭐라고 써줄까요? 여기 써줄 거? 그쵸?
플러스 9x 제곱이라고 써줄 거예요. 왜요?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9x 제곱.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빼죠. 빼면은 마이너스 8x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목표가 뭐예요 우리? 얘야 얘. 얘를 없애는 걸 또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럼 얘 없애려면 또 뭐 곱해요? 그렇죠 9. 그래서 여기다가 9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9, 3, 27x. 그 다음에 18. 그러니까 두 개 어떻게 이제 또 두 개를 또 빼요. 얘 없애는데 기억을 할 겁니다. 두 개 빼요. 그럼 빼면은 얘가 빼면은 어떻게 돼요? 19 x 이렇게 되겠죠. 요거 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더 나눠질까요 얘가? 우리가 사실 뭐 x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x분의 1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상수항까지 딱 몫을 정해놓고 요 상수항까지만 몫을 나오게 하고 요것도 요 나머지도 상수항까지만 딱 나오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얘 한번 살펴보면 이 나누는 방식보다 나머지가 어떻게 됐죠? 차수가 작아졌죠? 차수가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얘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 나누는 식은요? 나머지는 식은 나누는 식이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 요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3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얘를 좀 지울게요. 요걸 지우고 옆에다 좀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표현할 건데 우리 나눠지는 식 얘를 표현할 거예요. 뭘로 표현한다고요? 나누는 식과 몫의 곱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한 다음에 뭘 곱해요? 3x 플러스 9를 곱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더해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더해요. 얘는 뭐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과 우리가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작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다음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요거까지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할게요. 우리가 17페이지를 볼 거예요. 17페이지. 좀 한번 적어보시고.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이거 안 되는,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지울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해. 진짜 이건 진짜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그냥 이거 수능 때까지 나오죠.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얘가 진짜 중요해. 요거는 진짜 좀 봤었어요. 조립제법은 진짜 중요해. 조립제법은 고3 때까지 계속 해요. 얘는 그냥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만약에 가항식 요거 관련된 가항식 관련된 부분이다 하면은 무조건 나와요. 그냥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에는 항상 쓰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그대로 써보면 얘를요. 요걸로 나눌 거래요. 얘를 나눌 거래.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 우리 아까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 나눗셈 했어요. 세로 나눗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로 나눗셈 해도 요건 잠깐 적지 마세요. 요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막 굳이 요거 하고 또 여기 적고 요거 하고 적고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 오래 걸리는 걸 좀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그 풀이 방법인데 일단 요거의 개수를 하나하나씩 가져올게요. 요거 개수 요
식의 개수를 가져오면 최고차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가 뭐죠? 2죠, 2. 그래서 2 가져오고요. 일단 개수만 딱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뭐죠? 0, 0이죠. 0까지 써줘야 돼요. 아까 없는 게 아니랬어. 개수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상수항 5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니은자 방향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요 원리는 조금 복잡해갖고 원리를 알기보다는 요 계산 방법을 알고요. 나중에 이 계산 방법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원리는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다시 요 공부할 때가 좀 편해질 거거든. 요 일단 계산 방법을 알게 되면요. 요 계산 방법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원리를 좀 터득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너무 좀 복잡해져갖고 그것까지 하면 너네 머리가 막 어지러워져.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나누는 식 있잖아. 이 나누는 식에 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거 나누는 식 0으로 만들어주는 x 뭘까요? 3이죠. 3. 여기 3을 써줍니다. 근데 조립제법은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 나누는 식이요. 요게 첫 번째로 얘가 1차식이어야 돼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요 1차항의 개수가요. 1차항의 개수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일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1일 때만 쓸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는 조건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편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조건이 제한되면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풀 때 우리 조건이 제한되면 이게 편리한 방법이라고들 많이 해요. 수학에서는 그래요. 뭐 아직은 많이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특수한 조건 하에서 얘도 어떤 조건이야? 이 나누는 식이 방식이 1차식이고 거기다가 1차항의 개수가 여기가 몇이죠? 1이죠. x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때도 쓸 수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1차식이고 1차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요거에 요 x-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여기다가 써준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 2를 그대로 쭉 내립니다. 조립제법을 하려면 쭉 내려요. 먼저 2를 쭉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3이랑 2랑 곱한 다음에 여기다 써줄 거예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0이랑 6을요 이렇게 싹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써요. 그럼 0이랑 6 더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 두 개 어떻게 했죠? 곱해서 여기 썼죠. 얘 두 개도 곱해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8개. 그 다음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해요. 쭉 15.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반복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45.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50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자를 쳐줄 건데 이 50은요. 이 50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알겠죠? 나머지 50인 거예요. 50. 뭐 사실은 이게 1차식이랑 뭐 1차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사실은 따로 쓸 수도 있어. 사실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요 약속을 그냥 지키고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뭐 나중에 뭐 영재반이나 그쪽은 다른 걸로도 또 조립제법을 배우고 그러는데 2차식 막 조립제법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보면 여기서 얘 이제는 몫이랑 나머지를 찾아야 돼. 우리 조립제법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했을 때 그 몫이랑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몫이랑 나머지를 찾을 건데 몫이랑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일단 몫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기 상수항 x 제곱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밑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그러면 몫이요 결국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해주고 플러스 15 이렇게 써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수항 x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항상 공식이 될 겁니다. 왜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50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여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보기 7번에 보기 지금 어디냐면 17페이지에 보기 7번에 뭐 보기 7번에 1번만 해볼까요?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보기 7번에 1번 하고 나누기 할 건데 x-2로 나눈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세로 나눗셈 써도 돼. 세로 나눗셈 써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x-2 지금 1차식에다가 어떻게 돼 있어? 1차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립제법을 써주면 이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조립제법 쓸 때는 각 뭐를 갖고 온다고요? 각 항의 개수들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가져올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져와요. 만약에 4차식이면 4차식의 항들의 개수를 싹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5차식이면 5차식의 항들의 개수 다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고요?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몇이죠? 2죠. 2 그쵸 2를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3을 어떻게 그대로 갖고 와서 내려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내립니다. 3 내리고요. 그 다음에 2랑 3이랑 곱해요.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 더해.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개 곱해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몫이 몫을 찾아주면 여기서부터 상수항 x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몫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머지는요. 얘가 5 여기 있는 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이 나머지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18페이지를 볼 건데 18페이지는 기본 문제 1-2번 있잖아. 얘는 그냥 사실 1학년 1학기 걸로 다 공부를 했어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곱하기, 이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곱하기인데 요거 나누기 할 때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요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뭐 나누기 할 때 역수치에서 계산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나누기 했을 때 차수끼리 빼갖고 지수끼리 빼갖고 계산한다는 거, 곱하기 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1-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보고만 넘어가고요. 뭐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여기 앞부분은 중학교 내용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유제 1-2번은 숙제예요. 그래서 유제 1-2번 기본 문제는 같이 뭐 그냥 말로 풀었으니까 안 하고요. 유제 1-2번은 숙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19페이지에 뭐 1-3번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얘는 뭐 얘도 계산은 막 다 안 할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조금 지루해져서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3번에 뭐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거야 되네. 요게 계산하면 얘가 A고 얘가 B의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면 A 마이너스 3B A 마이너스 3B니까 P 마이너스 3Q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P-3Q를 요 Q랑 X 요걸로 표시로 계산을 한대요. 그럼 다시 계산하면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 곱한다고 합니다. 두 개 더하고 그 다음 두 개 요거 뒤에 있는 거 곱하죠. 이렇게 되니까 P-2Q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P랑 Q를 요 P랑 Q에 대한 다항식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P에다가 여기 다항식 집어넣고 Q에다가 다항식 집어넣어서 이거 괄호에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Q에 있는 다항식이랑 두 개 곱해주시면 되죠. 1-3번은 여기까지 굳이 막 다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루즈해져 갖고 요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중학교 내용으로. 그래서 기본문제 1-3번은 여기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요거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기본문제 1-3번에 밑에 보면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페이지에 1-4번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1-4번. 1-4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제 본인들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1-4번에 E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 나누기 2X 마이너스 6 얘를 이렇게 나눴대요. 그리고 이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 이용해서 하래요. 조립제법 굳이 이용하지 않고 새로 나눴쌤 2X 세제곱 이거 쓰지 마세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2x 마이너스 6 해서 새로 나눈 셈 쭉쭉쭉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좀 빠르게 조립제법 하면 좀 많이 빨라져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할 건데 그럼 조립제법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뭐 가져온다고? 요거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을 다 가져온다고요. 개수들 가져오죠. 요거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2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20,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 요 나누는 식에 어떤 수 x를 넣었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를 우리가 저기다 써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얘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몇이에요? 3이죠, 3. 근데 우리 아까 조립제법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 조립제법 쓸 때 약속이 뭐였죠? 개수가 1. x의 개수가 1. 1창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근데 얘 어때요? 2죠. 얘 1차 식이긴 한데 1창의 개수가 2예요. 그럼 못 쓰네. 사실 못 쓰는데 우리가 강제로 쓸 수는 있어요. 얘가 1차 식이기만 하면은 최대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 후에 조금 변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1차 식이면 조립제법은 다 쓸 수는 있긴 한데 바로바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답을 좀 변형시켜서 계산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1차 식이라서 조립제법은 쓸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 그러면 그대로 요 식을 x로 그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여기다 썼어. 3 쓰고 그 다음 조립제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를 어떻게? 그대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옆에 써줘요.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해서 밑으로 써줘요.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요? 곱한 다음에 옆에 써줘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요. 그 다음 두 개 곱해요. 두 개 더해요. 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찾았는데 몫이 뭐였어요? 몫이 뭐예요 이거? 2 그쵸? 2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요? 잘한다. 나머지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얘 아까처럼 우리 다항식 요거 이 다항식을 나눠지는 다항식을 나누는 다항식이랑
뭐 그 다음에 나머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나누는 다항식 요거랑 몫이랑 먼저 뭘 해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거 두 개? 곱한다고 그랬죠. 곱해요. 네. 곱합니다. 요거 나누는 다항식 요거랑 그다음 뭐 요거랑 잘못했다. 미안해. 우리가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이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에서 뭘 쓸 수 있다고 했냐면 지금 얘로 나눈 게 아니고요. 우리 결국에는 조립제법에서는 개수가 1인 걸로 나눈다고 했죠. 개수가 그 1차의 개수가 1인 거. 1차의 개수가 1인 거. 그러면 1차의 개수가 1인 거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뭘로 나눈 거냐면 x-3으로 나눈 거예요. x-3으로. 왜? 얘로 나누고 싶었는데 조립제법을 쓴다면 우리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 내가 1차 식이면서 1차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로 나눈다고 했어. 요걸로 나눈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몫이 요거였으니까 몫을 이렇게 옆에 곱해줍니다. 그 다음 뒤에 또 뭐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5를요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근데 우리 그러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나왔잖아. 왜요? 우리는 얘로 나누고 싶었는데 결국 나눈 게 얘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좀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로 나눈 걸로 되게끔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x-3이랑 2x-6이랑 차이가 뭐지? 차이가 뭐예요? 준영아 차이가 뭐야 우리? 준영아 준형이 말고 준영아 준영아 차이가 뭐야 우리? 그게 차이가 뭐야? 당연하가 나누기 위해서. 준영이 말고 준영이 말고 준영이는 알잖아 쌤이랑. 준영아 피곤해? 안돼.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거 봐봐. 준영아 이거 봐봐 앞에 봐봐. x-3이랑 2x-6이랑 차이가 뭐예요? x-3 얘랑 차이가 뭐야? 그렇죠. x-3에서 저 2x-6을 0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요? 나눠요? 여기서 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몇을요? 2를 곱하면 제가 되죠. 그럼 2를 어떻게든 얘를 곱해줘야겠다. 만들어줄 거잖아. 저걸로 강제로 만들어줄 거야. 제로 나눈 것처럼 보이게. 그러면 2를 강제로 넣어줘야 되는데 2가 어딨냐면요. 2가 다 여기 있습니다. 2를 여기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뺏어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를 다 뺐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그럼 여기서 뺏어왔으니까 얘한테 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바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나눈 게 된 거예요? 얘가 나누는 식, 그다음 얘가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나누는 식과 뭐,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렇게 우리 나머지는 식을 표현한다고 했으니 나누는 식, 뭐, 두 개 곱한 게 나머지랑 더해주면 나눠지는 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누는 식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문제 1-4번 밑에 목표를 유제 1-4번에 1번을 푸는 걸로 최대한 목표를 잡고요. 2번은 만약에 1번을 풀었으면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유제 1-4번 밑에 제일 밑에 1번만 한번 해보시고 2번은 뭐 못 풀면 숙제로 하시고 지금 풀 수 있으면 지금 푸시고 최대한 1번 푸는 걸로 1번 풀어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1-4번에 1번은
쌤 알파벳 뭔지 알아? R. 배운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쌤 수가 R이야 수가 R. 다른 쌤들은 H쌤한테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수 H쌤 들어오시고 수 P쌤 이렇게 들어오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정석 선행진도 하니까 제가 수 R입니다 수 R. 그리고 담임쌤이에요 담임쌤. 만약에 고민이 있다 아니면 뭐 힘든 점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상담도 쌤이 해줄 거고요. 다 해줄 거니까 일단 뭐 풀면서 들으세요. 우리 아직 막 반이 다 결정된 게 아니야. 그래서 월말 평가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말마다 월말마다 평가를 보거든. 시험을 봐 시험을. 그래서 그거 시험 잘 보면은 또 뭐 반 이동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반 이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 정기고사 우리 3월달 때쯤 정기고사 보고 뭐 월말 평가 그거 시험 성적도 계속 우리 지금 뭐 11월달 한번 보겠죠. 11월 월말 평가 보고 12월 한번 보고 1월도 보고 막 하다 보면 성적이 쌓일 거 아니야. 그 성적 토대로 해갖고 뭐 반 이동도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주된 거예요? 시험 봤을 때 떨어지기도. 지금 쌤이 같이 하고 있는 2학년들은 막 떨어지긴 했어. 이거 누구 거예요? 방금 떨어졌나? 제 거예요. 2학년들은 쌤이 떨어뜨리긴 했었거든? 근데 지금 1학년들은 모르겠네. 이제 6학년들은. 2학년들은 쌤이 막 반 이동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 스카이반으로 그래서 모르겠네 여기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듯. 아직 우리 6학년밖에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최대한 올라가는 거 위주로 생각하고 스카이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진짜 성적이 안 좋다 여기서 잘 못 따라온다 했을 때만 그거는 쌤이 고려해 볼 테니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잘 안 돼요? 혹시 안 된 사람 다 됐어? 대답을 안 할 거야? 당황스러워. 일단 4번 한번 뭐 같이 해볼게요. 안 되신 분은 유제 1-4번에 1번이 안 되신 분은 한번 같이 해보시고 뭐 다 잘 풀었다 하신 분은 여기 답이 맞았다 하신 분은 2번도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4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하는데 조립제법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먼저 각 개수들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각 개수들 6, -11, 6, 2 요거 갖고 온댔죠? 그래서 그대로 개수들을 갖고 옵니다. 나눠지는 식의 개수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가져와서 옆에다가 쭉 써준다고 했어요. 근데 얘 나눠지는 식의 x값이 몇이에요? 나누는 식의 x값이 2분의 1이에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 조립제법을 썼을 때는 뭘로 나누는 게 되냐면 x-2분의 1로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로 나누고 싶었는데 조립제법을 굳이 이용하다 보니까 x-2분의 1로 나누는 게 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 1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누는 것만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강제로 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변형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x-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일단 6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개 어떻게 합니까? 곱해서 여기다가 써줘요. 그 다음에 2개 더해요. -8. 2개 곱해요. -4. 2개 더해요. 2. 2개 곱해요.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목과 나머지를 쓸 건데 똑같이 몇이요?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되고요. 나머지가 3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를 써주면 요거를 표현한 거였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x 플러스 2를 나누는 식이 x-2로 나눈다고 했었어. 조립제법을 강제로 써야 됐으니까. 그리고 몫이 뭐예요? 얘였죠. 몫이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에다가 나머지가요 3이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2x-1을 구하고 싶었죠. 근데 x-1로 나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변형을 시켰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2를 갖고 와서 얘한테 줍니다. 이만큼 얘를 빼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3 x제곱 그럼 얘 2 나누면 4x 2 나누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2를 여기서 빼서 얘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를 여기서 빼서 와서 얘한테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몫이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요거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각각. 1-4번의 1번은 이렇게 이제 1-4번의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1-5번 1-5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제 풀고 한 다음에 끝내면 되겠다. 네, 기본 문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아, 요것도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도 문제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진짜 고1들도 헷갈려해요. 잘 몰라요. 가끔씩 그 중2 애들도 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잡고 가면은 나중에 안 물어보겠죠. 1-5번에 그러면 그 n이 2의 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 n을요 이제 x 지금 1번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x-2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한 거예요.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x-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x-2에 대해서 쭉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뭐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쉽게 푸는 방법을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여기 밑에다 쓰면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좀 크게 쓸게요. 일단 얘를요 x-2로 나눠볼 겁니다. 얘 x-2로 나눌 거예요. 그럼 x-2로 나누면 이 x-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가 뭐가 나올 거예요. 그 나머지랑 몫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그럼 나눗셈을 하려면 얘가 1차에다가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조립제법 써주시면 될 거예요. 쉽게 하려면 조립제법을 2, 1, 마이너스 4, 5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x-2가 지금 0이 되는 x값을 이 옆에다 쓴다고 했어.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써주면 몫이랑 나머지가 싹 나오겠죠. 한번 써볼게요. 2 그대로 내리고 두 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나온대요. 맞나? 맞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몫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7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요. 얘를 그대로 한 번 더 x-2로 한 번 더 나눠볼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 한 번 더 x-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x-2로 나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거 얘였었죠. 이 몫을 다시 x-2
x-2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2로 나누면 또 얘도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는 식 나누는 식 곱하기 한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야. 근데 나누는 식이 여기서 x-2였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몫이 있겠죠. 그 몫 곱한 다음에 거기다 나머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조립제법 써줄게요. 똑같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조립제법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네요 얘도. 그래서 요거 몫이 얘가 나오고요. 몫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가 또 얘가 나올 거예요. 2x 플러스 9에다가 이제 나머지가 24에 해주고 2 플러스 17은 뒤에 그대로 플러스 17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x-2로 다시 나눌 겁니다. x-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거는 그대로 대괄호로 써야 돼요. 대괄호 쓰고 x-2에 그 다음에 중괄호 쓰고 2x-9를 x-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가 x-2에 또 몫이 곱해질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몫을 구할 건데 다시 한번 2x 플러스 9를 x-2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을 그냥 여기다가 또 써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내려옵니다. 두 개 어떻게 해요? 곱해요. 그다음 두 개 더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맞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얘를 요거 몫이요 그대로 2인 거야. 2 여기서부터 상수항 x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1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4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대괄호 친 다음에 여기 더하기 17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얘는 좀 이렇게 조립제법이랑 따로.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쭉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이 x-2를 여기다가 분배법칙을 써볼 거예요. 분배법칙 쓰면요 지금 x-2는 그대로 되고 분배법칙 썼을 때 x-2의 제곱 일단 여기 곱하기 2 그다음에 여기 2를 앞에다 쓸게요. 좀 앞에다 쓰는 게 이뻐서 개수처럼 보이게 이렇게 쓰고 13을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4 되고 여기 뒤에 플러스 17. 그 다음에 또 한 번 분배법칙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2에 x-2의 세제곱 플러스 13에 x-2의 제곱 플러스 24 x-2 그 다음에 플러스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꼴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D가 각각 어떻게 되냐 요거랑 똑같아집니다. 2, 13, 24,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비교를 해주시면 x-2의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처럼 보이는 게 얘가 2이고요. A가 2고요. 그러니까 x-2의 제곱의 개수가 13, B죠. B. 그 다음에 B가 13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여기서 C가 24. 그 다음에 D가요. 여기서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요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지금 원리를 보여준 거고 요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요거 풀다가 막 시간 다 쓰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지금 2, 13, 24, 17 이런 식으로 x-2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을 거야. 뭐 문제 보면은 지금 없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이건 쓰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x-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어떤 식을 뭐 2차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런 문제는 다 어떻게 푸냐면 봐봐. 지금 비교해보면
여기 2가요. 사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13은요. 여기 있어요. 그럼 24는요. 여기 있어요. 17은요. 여기 있으니까 이 A, B, C, D 순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A, B, C, D가 됩니다. A, B, C, D 이 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의 2에 대해서 내림차순, 뭐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x 플러스 3에 대해서 내림차순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저 각각 x-2든 뭐든 간에 요거 저걸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을 몇 번씩 써준 다음에 제일 지금 상수항까지 나올 때 이렇게 끝내주시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가 A, B, C, D가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긴 하네. 그래서 2번을 보면요. 2번까지 하고요. 쌤이 지금 잠깐만 뭐 준비한 게 있어갖고 얘를 지금 보면은 1번에서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2번에서는 보면 2.01을 x에다 집어넣는데 그럼 여기다가 x에다 2.01 집어넣으면 얘가 2 곱하기 2.01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결국 노란색으로 할까? 2 곱하기 2.01 마이너스 2니까 0.01의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13의 0.01의 제곱 그 다음에 24의 0.01의 요거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세제곱 되면은 이게 두 자리씩 뒤로 계속 넘어가거든. 일단 17이랑 요걸 한번 더 해볼게요. 17이랑 요거 더 해보면 17.24가 돼요. 17.24. 그리고 얘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요 0.00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17.24랑 요거랑 더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17.24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자릿수씩 뒤로 넘어가. 그래서 0.0000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더하잖아요. 최종적으로 17.241302가 이렇게 답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뭐 요거는 부수적인 거고 2번은 부수적인 거고 1번을 제일 중요시해서 요걸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복습할 때. 그 다음에 21쪽에 제일 밑에 있는 유제 1-5번은 한번 숙제로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숙제가 21페이지 어디서부터냐면 7페이지요. 1페이지인가요? 아니야 12페이지부터 아니야? 아니요. 7페이지. 12페이지 유제 1-1번부터 21페이지 유제 1-5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생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독생 공식은 안 배운 사람도 있어가지고 독생 공식은 여기는 좀 천천히 할 겁니다. 그 숙제가 정석은요 1-5번까지 21페이지 1-5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한번 볼 건데 워크북은요 숙제가 얼마 없어요. 워크북은 그냥 5페이지 이거 하면 됩니다. 5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하시면 돼요. 5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잠깐만 어, 20분 쉴 거야. 20분 쉴 건데 잠깐만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주는 거 얘들아 노트를 다음 시간에 꼭 만들어 와야 된다고 했잖아. 노트에다 숙제도 그 정석 숙제는 노트에다 꼭 풀고 뭐 필기 노트랑 풀이 노트랑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 거기다 풀고 채점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보시고 체크를 하는데 이거를 붙여오세요. 이거 잘라서 붙여오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거를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을 볼 겁니다. 네. 다다음 시간에 이거는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아니 그거 아니야. 고대여서 저기보다 망했잖아. 일단 이거는 변형이고요. 변형 공식이고 일단 곱셈 공식이랑 변형 공식을 같이 시험을 볼 거예요. 했던 거잖아 이거. 네, 싹 다 외워야 돼요. 진짜 싹 다 외워야 돼요. 이게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